제목이 뭐예요? 몇 분이 하나. 오늘 밖에서 기다리라 했어요. 요금만 들어가서 네, 다음 시에 나오시. 다음 시에 간다. 요금만 다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가는 그거 부르기 이제 다른 데 가게 되는데 자꾸 부르기가 또 쉬는 날이 이렇게 저 다음 시. 이용승이 하는 거예요? 다섯 번 오셨는데? 다 오신 상태로 주시라고요? 다 오신 거예요? 다 오셨어? 네, 바깥에서 연락했습니다. 그럼 저기 뭐야? 그 은주중환이 가져가세요? 자, 오늘 항의방문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자, 둘다 네. 박수 한번 해주죠. 네. 박수 한번 해주죠. 안녕하세요.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쪽 와주시죠. 네. 여기 한번 저희 의자 없으면 의자 좀 더 가져라. 의자 더 가져. 이걸 한번 오셔도 돼요. 어? 자, 의자 더 가져. 저기 옆에. 의자 저 앉으시라고 그래. 이거 아시죠? 하나 잡으세요. 다 앉으셨어요? 일단, 지난번에 제가 처음 만났고, 오늘, 그때는 뭐 제가 일단 또 내용 들었지만, 그때 오늘 좀 차분하게 제 사무실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제 집에서 좀 한번 다시 한번 내용을 좀 듣고 싶다 해서, 지난번에는 이제 저한테 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된 내용을 해서, 저희 일차적으로 일단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오늘 뭐 제가 오전부터 계속 그 의회, 그 다음 또 저쪽에 뭐 행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정이 좀 빠듯하니까, 한 지금부터 한 40분까지 일단 내용을, 그 간결하게 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도 일단 그 담당 과장이 얘기를 답변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제 의견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떤 여정안에 또 이렇게 그 강중국원 공안단 관련해서 또 이렇게 그 우리 김무신 위원장이 포함해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좀 일단 어떤 여정안에 뭐 항상 뭐 우리 시정은 열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오늘 좀 저희 2차 간담회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한 분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는 오늘 여기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자료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는데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오전에 네. 좀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네.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우리가 그 중국을 앞둔 뭐 이런 어떤 그 소문이 나기를 아주 안 좋게 났다는 그 주민 의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회를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나머지 분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 흥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거를 좀 부시장님께서 네. 그다음에 여기 그
국장님도 계시고 회장님이랑 시장님도 계시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원하는 거를 좀 재미하게 검토를 한 번 더, 물론 지금까지 잘 또 검토를 하셨지만 앞으로 더요 주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첫 번째요. 그러면은 지금 정확한 그 감사 중이니까 어떤 결론이 안 건 없네요.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죠? 진행 중이니까요. 그죠? 네, 네. 예, 예. 첫 번째 거는 말씀드리지만 도등한 거 이것은 또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또 이걸 좀 냉정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 3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추후 논의를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낙골변의 예, 요거는 신규 예, 이거는 뭐 일체면은 묘지 구역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시에서도 이제 아시는 거고요. 네. 예, 신규 시설을 인정을 하신 거네요, 그죠? 여기 나와 있죠? 네. 예, 예, 예. 그다음에 5년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세 번째 질문이요. 네. 이건 제가 좀 더 이 자리에서 내가 질문을 드릴 게 아니라요. 네. 추가적인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여기 제가 가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좀 개인적으로 좀 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시장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그걸 더 상기시켜가지고 여기다 한번 그걸 한번 신중하게 한번 이걸 챙겨봐야겠어요, 제가. 네. 예. 이제 그 간략하게 그건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신규 사업으로 정확하게 저는 신규 사업이라고 저는 그때 인지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사업 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예. 그거 지금 이 내용하고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검토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예. 그 다음에 혐오 시설을 수준하면서 주의. 이거는 뭐 읽어보나 마나 이거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진짜. 근데 이광호 팀장님께서 강제 조항이 아니라고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대한민국에 이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 어디든지 다 적용을 받지만 이런 자리가 불미스러운 자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고요. 네. 지난번에도 저 국민부 건의위원회에서도요, 그 담당자가 지금같이 이런 그 낙골당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다가 해서 그 주민들 그 공청회 갖다 좀 반드시 여러 번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때도 했었거든요, 얘기를. 네. 근데 뭐 얘기는 그때 당시에도 그 담당자분이 뭐 규정상 맨날 가서 규정을 갖다 이렇게 해서 따지는데요. 사실상 솔직히 이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땅값이 떨어져요. 집값도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 안 합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뭐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 전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좀 싫은 거예요, 진짜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다가 좀 대안을 갖다 좀 내주십시오. 여기 지금 제가 읽어봤는데요. 주민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는 이거 여기 보니까 이거 네 번째요. 이거는 완전히 저희가 아주 이거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이거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 의견은 완전히 이거 배제하는 여기 보면 일단은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말고 마지막 세 번째요. 주민 의견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완전히 배제를 안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 내용을요 정확히 그 시장님께서 파악을 말이 안 되는 하고 있어요. 얘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한 번씩 그럴 것이. 이게 왜냐면요, 제가 이제 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요,
저기 동네 이제 만영 1위 이장 노승우 이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좀 면담을 했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그랬더니 일간 아주 정확하게 노승우 이장님은 22년도 10월 28일경이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 경이에요. 그 만일경이요. 노승우 이장님한테 제가 갔어요. 이거 혹시 저거 낙골당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노승우 이장이 그때 마을팀이 8명이 있었어요. 저 말고도 7명이 더 있었어요. 무슨 낙골당이냐? 낙골당은 무슨 여기다 무슨 낙골당을 짓냐고 전혀 모른 척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저 낙골당이 10,000명이 들어온다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럼?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장이 모르면 어떡하냐고 동네 일인데 저 낙골당이 되는 소문이 났다 벌써. 그래서 이장은 그때까지도 죽어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2년도 말에서 23년도로 해가 넘어갔어요. 그때 낙골당이 맞다. 저거 그래서 동네에서 합의를 봐줬다. 뭐 돈을 많이 받았다. 뭐 그게 이제 1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뭐 계약금 2천만 원, 중국 라면 2천, 그 해에 1,000, 나머지 1억은 10년 버티 분할 상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리고 나서 노승우 이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이거를 결론을 누가 낸 거냐? 그랬더니 운영위원들 정확하게 맨 처음에 6분이라 그랬어요. 6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장, 총무, 감사둘, 그 다음에 노인회장, 분회장 그렇게 6분이요. 그 자리에는 진짜 6분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노승우 이장님 얘기로는 6분이 서원동산에서 합의서를 가져온 서류를 돌려봤대요. 한 분 한 분 쭉. 그럼 이거 작성을 누가 했냐? 서원동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거 서류를 하나 갖고 왔냐? 이렇게 하나 갖고 왔대요. 그걸 차례로 돌려봤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 계시던 분들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80 넘으신 분이 강사 2분이 다 80이 넘으셨고 또 노인회장도 80이 넘으셨어요. 또 노인회장 그 당시에 분회장이 이제 누구냐를 정확히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분들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동네 연령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거기서 봉안당이라고 썼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낙골당이라는 걸 인지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아무런 대꾸도 안 오고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이런 말도 없으니까 다 찬성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동네 재차 회의를 열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 16명이 나왔다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때 18명이 나왔다고 거기서 본인이 봉안당이라는 걸 읽어줬대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형, 개인적으로 이장님이 아니라 형이요? 형, 봉안당이라고 읽어주지 마시고 낙골당이라고 정확히 이거를 해석을 해서 낙골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했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읽어주니까. 아무 대꾸도 안 했대요. 그래서 다 찬성하는 줄 알고 개인 도장이 아닌 마명리 직인을 찍었대요. 아까 마명리 직인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직인을 찍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동네를 아니 조그만 무슨 놀이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사실 이해가 좀 부족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직인을 찍었다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찬성을 주면 안 하겠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민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답변서요. 박 과장님 제 말이 이게 거의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얘기하자고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동네가 마명 2기만 있나요, 거기가요? 마명 1, 2 이장님이세요. 마명 1, 2 이장님인데 아예 지금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는 아예. 네. 아예 내용도 몰랐어요. 그럼 네. 마명 1기만 있느냐고요, 거기에요. 제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다 피해를 보는 데는 마명 1, 2예요. 마명 1위는 1000일이면 남양주 땅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거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아예. 마명 1, 2는 오도 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아예. 양쪽으로 그냥 다 막혀버려갖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용도 하나도 가서 알지 못하고 마명 1위에서 그래서 임원들 며칠 서가서 해가지고서 그걸로 해갖고
허가를 내줬다.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저는 1차적으로는 저는 시청이 전 문제라고 저는 봐요. 여기 여기 뭐 납골당에 만드는 사람들, 여기 뭐 추모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사적인 그 어떤 그 기업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받고 싶겠죠. 거기 둘째예요. 나중에요, 거기는. 1차적으로 허가를 내릴 때는 일단은 이게 뭐 규정에 있냐 없냐를 따지기 전에 적어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 정도가 안 돼요. 우리 포천 시청에 있는 직원분들이 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만약 1이든 한번 나와서 한번 보고 나중에 가서 어떤 그 17,500기가 가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가지고서 적어도 만약 1이든 아니면 몇천 명이든 하도 그 정도다 해서 얘기를 가서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주민들 가서 공청을 갖다 열어갖고 그 결과를 가서 가지고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거지. 이건 무슨 이거 날치기죠. 이거 날치기. 이게 무슨 이게 허가예요 이게. 아유, 진짜로 난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에 내가 저기 동네 우리 만명일 동네 한가운데 그 페인트 공장 가서 허가 내준 거 가지고 제가 먼저 시장님 가서 제가 몇 번째 면담했었죠. 똑같아요. 그 얘기랑 동네 한가운데다 갖다 페인트 공장 가서 허가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아무 공청회도 없이 가서 이런 거 갖다가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튼 지금 제가 이제 말을 이어가자면요. 요거 첫 번째 이제 기피시설이 아닌 공공 필수 시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처음부터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혐오시설 맞잖아요, 그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또 저희가 또 반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 근데 그게 절차상 그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여기 장사법에 대한 거 이것도 이제 아까 여기 첫 번째로 접목을 시키려면 이것도 검토 사항이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가려고 하는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2위각도로가 이제 개통을 했어요. 지난 3월 달에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서운동산 1점 강릉추모가 납골당이 이 위치라면요. 만명리 2리 사람들은 여기가 동네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만명 1, 2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네 여기고요. 그러면 사실 만명 1, 2분들은 생활권이 진접이에요. 남양주. 여기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일로 해요. 언덕으로 해요. 그러다가 퇴근도 일로 하고 주말이 됐든 특별하지 않으면 내천에 거의 올 일이 없어요. 이게 뭔지 몰랐던 거야. 그동안. 이게 저게 무슨 납골당이야? 하물면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전에 31일 날. 네, 31일 날 일주일 넘었구나. 오늘 10일이니까요. 31일 날 그 노승호 이장님 아버님 형제가 3분이세요. 그 중에 제일 큰 형님이요. 노승호 이장님은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 그러니까 막내의 큰 아들이에요. 형제분 중에서 제일 큰 형의 큰 아들이, 그러니까 장손이죠. 이분을 내가 찾아갔어요. 혹시 요 납골당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지적한 거리가 100m도 안 되는 땅이 거기가 20명 가까이 있어요. 혹시 정호 형이 형한테 이 납골당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형은 또 납골당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자리에 형수님도 계셨어요. 형님하고. 납골당? 저거 납골당 맞지? 난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이 형수님은 납골당이 어딨어? 아니 납골당이 이걸 짓는 거 여기서 못 봤어요? 했더니 아니 이거 넌 지금 소목이 신고 그러니까 그게 갈 일이 없지. 반농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납골당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했더니 형수님은 못 들었대요. 형은 어쩌다가 동네 사람들 만나고 했을 때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형제의 아들니까 사촌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동네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오면 큰 집 땅에 피해가는데 형하고 남도 아닌데 이걸 얘기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
형수님,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잠시 왜 드리냐면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만큼 무감각한 거예요. 일로 생활권이 나면 진적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만명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일로 와요. 모든 연구차가. 지금도 수목장이라든가 매장이 됐든 많게는 하루에 8대 정도가 들어와요. 연구차가. 그리고 이거는 좀 질문하고 내가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지금도 10년이 됐든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가정료를 분양을 했다 그래요. 매장을요. 그분들이 매장을 원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매장을 하고 있어요. 잠시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는 이 수십만 평 안에 조건부로 장려 사업이다 해서 여기 일반 지역에다 납골당화가 나왔다. 어쩔 수 없이 이걸 포기했다 해요. 매장을요. 그럼 여기다 매장하지 말아야죠. 아마 10년이 됐든 그 전에 분양을 했다 치더라도 그 유족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라도 장려 사업이니까 그리고 난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야지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게. 지금까지 이강 같은 형님한테 환경 영향평가 처음부터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 그랬어요? 배송 영향평가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소금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공개하세요.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질문을 던지고 서류에 대한 거 미비한 걸 내려면 어디서 찾아내든지 맞추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오만 커지는 거야. 자꾸만. 그리고 만명일리 이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동네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동네는.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공개를 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받았다면 허가가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거예요. 주민 수렴을 무시했기 때문에. 했으면 어느 누가 찬성했겠냐고. 그죠? 아니 그리고 먼저 신청이 왔을 때 그때 허가 난 걸 알았다니까. 그게 2021년도 2월 달에 났다면 한 3년 되는데 몰랐다는 게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있어서 거기서 독자님은 노승훈 회장님이 마을 사람들한테 속인 게 강력하게 속인 건 맞고요. 그거를 이제 어디서 의문점을 찾았냐면 제가 아이러니했어요. 참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 게 그 전에 공청회를 했는데 그날 고정숙이라는 그 여자 기자분께서 신문을 기재한 걸 보니까 22년도 7월 25일이라고 명시를 했더라고요. 7월 25일 날 납골당 측하고 마을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 신문에서는 7월경이라고. 이거 뭐야? 그럼 도장이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협의서를 하려면?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마을과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장님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10월 28일 만일경에 이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어디 납골당이라고 해놨어? 펄펄 뛰더라고요. 이 새끼들 가만 안 놔둘 거야. 만약 그렇다면. 말투가 그래. 뭐라고? 이 새끼들이 납골당을 했어? 이 새끼들 가만히 안 둘까? 이러더라고요. 아까 우리 거기 7명, 나까지 8명인 사람은 전혀 의심을 안 했어요. 저기 납골당인지 몰랐던 거예요. 평상시에 공사를 하니까 또 역시 공사를 하나보다 그리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보다. 근데 해가 바뀔 무렵에 22년도 12월 달에서 1월 달에 넘어가면서 23년도 하늘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어디냐고 펄펄했죠. 이거 절대 잘못한 거고 그 전에라도 혹시 납골당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동네에서 절대 합의 봐주면 안 된다. 아니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절대 합의 봐주면 안 된다. 근데도 이게 봐준 거예요. 사실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7월 25일 날 협의서가 들어간 거야 벌써.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제 추측이야 이거는. 이건 뭐 전혀 근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조설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그날 그 부시장님이 방문하실 때요. 그러니까 그때가 28일 날이었죠. 오전 10시경이요. 그때 저기 우리 박 과장님께서 주민 청취를 안 받아도 되지만 의견서는 없어도 되지만 건축 심의 때는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 그죠?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건축 심의를 받을 때 부랴부랴 7월 25일 날 이게
도장이 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리고 이장이 거기서 나하고 두 시간 동안 얘기할 때 사실은 5월 달부터 협의가 이루어졌대요.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거기서 형 혹시 저한테 더 하실 말씀 없냐 그랬더니 예천 면장 강뭐더라? 강성모 면장 때 한 번 얘기를 했대요. 남영리에다가 납골당을 질 거다. 그래서 알았대요. 본인은.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강성모 면장이 이장 일을 끝났는데 라면 이장이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래갖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라면 1위에 납골당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허가 난 게 아니라요.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승원이 거기서 가만히 그러니까 노승우 이장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말은 노인회장을 들고 갔다. 두 번째 말은 자기 혼자 갔다. 처음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리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위원장한테 가서 들어야 되냐? 너네들 나한테 직접 상의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벌써 본인은. 김재춘 위원장님은 어느 시장 때 이 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박윤기 시장 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5일이면은 벌써 민선 8기인데요. 배경영 시장이지. 그때 임기 시작된 거예요? 7월 1일부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특공시구 때를 7월에 8월에 접근된다는 거예요. 7월 25일 자꾸 얘기하시네요. 합의서 들어간 거예요. 21년도 합의서는 22년 아니 22년 7월 25일이 맞아요?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그 기사대로는 그때 나왔어요. 네. 저는 본 건 아니고요. 네. 아니, 그 결과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어느 시장 때 최종 결제를 했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박 시장 때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날짜가 안 맞습니까? 또 부시장님, 제가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취재를 해왔는데요. 부천시에는 장사시설 총량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총량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규시설 허가는 안 내준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났다고 퀘스천 3번에 보면 단순히 수치상 공급 초과라는 이유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한 주체가 누굽니까? 이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듣고 나서 또 박상민과 연결을 다 해서 일단 아니 한꺼번에 이렇게 컴컴배로 일단 더 말씀하시죠. 실전부 6번에 보면은 인하와 관련자를 비롯하여 건축 심의 자료라든가 소규모 환경, 교통 영향 평가 자료 공개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개인정보 때문에 이걸 공개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드릴게요. 여기에 무슨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인정보가 있으면 개인정보는 좀 가리면 되지. 이걸 가지고 전부 부집이 개인정보 때문에 못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정보가 뭔데요? 소음공간이나 뭐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뺀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가리면 되죠, 그거는. 그 소음동산이라는 건 법인인데 어떻게 그 개인정보에 들어갑니까? 법인은 개인정보는 그냥 없는 거죠. 아니, 법인도 개인정보. 아니요. 법인은 개인정보는 관련 없습니다. 네, 그 말씀 계속 하시죠. 자, 이제 말씀 거의 다 하신 거고. 아니, 요거 Q5요? 여기 보면은 합의서요. 아직도 여기서 공개를 안 하는 거야,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덧붙이자면, 노동위원회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합의서 공개하자. 왜 안 하냐? 공개하셔라. 서원동산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하겠대요. 공개를 안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나는, 동네 주민은 볼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공개를 안 하세요? 맨 처음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예요. 한 번만 갖고 와서 찍어줘서 보냈대요, 이렇게. 서원동산이라 그랬어요. 아니, 땅을 조그만 걸 하나 사도 계약서를 두세 개 작성해갖고 하나는 주고 하나는 본인이 갖고 하나는 부동산에서 빚으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주면은 나중에 근거자를 어떻게 찾냐 그랬더니 없대요. 여기 내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마을 회관 땅 문서에다 자기가 소중하게 노는 걸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왔대. 그럼 공개를 하셔라. 그게 궁금하게 여기 동네 분들이 많으니까 공개를 하셔라. 그리고 2천만 원 돌려주자. 2천만 원 돌려주면 만명산이 자유로워진다. 왜 2천만 원짜리 만명산 하나같이 다 발목을 닫게 되냐. 그리고 형님 부담스럽지 않냐고 이양으로서 2천만 원 받은 거 돌려주자. 그랬더니 공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못한다. 2천만 원은 함부로 돌릴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자. 그랬더니 2천만 원을 돌려주기 위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을 거면 난 아예 그 자리에 안 가겠다. 그런 자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합의서 이거는 저희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동네 사람 어느 누가 하나. 여기 총무한테 물어봐도 자기 합의서는 그냥 영수증도 본 적 없대. 통장으로 2천만 원 들어오는 거 확인했대. 지금까지 갖고 있대. 2천만 원은 무슨 명목이에요? 계약금인데요. 그게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무슨 발전기금이라고 했다, 뭐 또 그랬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마을 지위는 어떤 기준으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마을 지인이 있다는 자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이장들 도장을 도용해서 했다는 거는 제가 몇 번 쓴 기억이 있는데 이게 마을 직인 글쎄 말이에요. 저도 개인 도장으로 이장이 찍었다는 좀 들어봤는데 지인이 있다는 거는 당신 이장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다치고 그걸 다 대체로 이런 반발이 없고 이런 걸 안 한다 아니면 뭐 그 도장을 뭐 이거 말고도 그죠? 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자, 같아요. 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좀또 40분의 약속이 있어서 예. 자, 그 대충 뭐 다 어떻게 또 추가적인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저기 우리 마명인대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Q6이요. 제가 말씀드린 행정에 따져야 될 부분은 총량제라는 게 엄격한데 어떻게 단순히 수치상으로 추적하는 이유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그 판단한 근거라든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연장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근데 사업 변경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더 가서 검토를 한번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자, 말씀은 이제 대충 다 한 것 같으니까요. 자, 우리 박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 경우는 그 담당 과장이 좀 간단하고 명쾌하게 만 저기 저기 뭐야 그 지금 질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질문해 주셨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 한도 내에서 모르는 건 모르고 알면 알고 또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1번, 2번, 3번 하는데 이제 3번 쪽에서 이제 2번, 3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검토 제시를 하신다고 했고 제시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의 있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 거기 이제 세 번째 항목에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어떠한 그런 말씀과 그때 있었던 일을 갖다가 쭉 이렇게 소상히 저희보다도 더 소상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항목인 저건데 그래서 이 단순 수치상에서 요거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양성현 기자님께서 장사수가 총량제하고 연결돼서 지금 이제 포인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으로 이제 장사수 계획을 저희가 매년 법률에 따라 장사법에 의해서 매년 5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자치단체가 장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구 추계를 갖다가 내고서 사망률이라든가 향후 20년에서 30년을 갖다가 추계해서 장사시설이 얼마큼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사망자에 필요하다 그러면 공공시설에서 얼마큼을 준비해야지 시에서 주민들에 대한 욕구를 갖다가 충족하니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총량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적인 정식 명칭은 총량제가 없습니다. 장사수급계획상에 공공시설만 따지는데 거기에 이제 사설시설까지를 갖다가 했을 적에 사설까지 포함을 하니 45%에 밖에 안 차 있고 앞으로 65%가 넉넉하니 국토 이용 효율화에 따라서 더 이상의 묘지에 대해서 뭐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장사수급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를 판단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이제 최초에 이행 통지가 나갔잖아요. 2월에 신청해서 3월달에 그때 당시에는 약간 정치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나가지 않았을까. 이것도 제가 회피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단지 총량제가 어떤 법규라든가 저거를 갖다가 넘었을 때 넘지는 못하고 강제 조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애매하시죠? 뭐 말씀하시면 다뭐 규정이 뭐 다 그런 식으로만 말씀하시면 도대체 받아들일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 모든 게 법에 의해서 일하고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잖아요. 예,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준다고 해도 그럼 여러 군데 놀아줘야지. 한 업체에 17,500개면 그렇죠. 포천 인구가 14만인데 7분의 1 하네요. 그 특혜 아니에요, 특혜. 그리고 거기다가 저 사설다께서 그 허가를 내준다고 해갖고 포천시 사람들이 그걸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5%도 못 가요, 5%도. 거기가 얼마나 비싼데요? 5%가 뭡니까? 거기는 전부 다 좀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좀 자산들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와요. 거기 묘지도 전부 예전에 국회의원급이라든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포천시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쳐요, 거기요. 그 자리는 어디야? 네.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이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허가 내준다고 해서 무슨, 우리 포천시에 무슨 특별하게 나올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그런 데다 내준 거에 그 자체 가족성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주민들이 또 하나의 의심스러운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17,536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서원동사 불법에 관한 게 엄청 애매하게 동네에서 돌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 거를 전혀 단속을 안 하고 이게 나온 거예요. 전혀. 그리고 그 만원이 특히 예천면 주민들이 여기를 들어가려면요 제재를 당했어요. 하다못해 산책을 해도 들어오지 말아라. 하물며 왜 국가철인데도 왜 국가철 물타기 쳐놓고 또 그 공원묘지 우리 어렸을 때 다 놀이터예요 거기가. 자기네 땅도 아니야 하물며. 네? 근데 거기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법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거는 누가 잘못했다고. 거기가 주차장도 그렇고, 지금 현재 거기 개인 사유지가 아닌 게 엄청나게 많다며, 거기가. 많죠. 네.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영향 평가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님 네. 말씀을 하셨고 이거에서 우리가 눈치하면 없다.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소규모 영향 평가라든가 교통 영향 평가 이런 걸 다루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신문부 할때 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 갑자기 내려가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상호적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소규모 영향 평가는 도시계획실인가요? 거기서 주차장 부지하고 업무시설하고 새로 공안단 시설까지 10,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된다 해서 그때 제출이 됐다. 그때 저희가 파악해서 나중에 말을 바꾼 거는 그렇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영향 평가에 대해서 마병일 이장님이 건축심의 자료와 소규모 영향 평가 자료, 교통 영향 평가에 미공개서였는데 이거에 이제 엊그저께 저희한테 일주일 전에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변서를 갖다가 하다가 조금 이제 일주일이 연장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 이제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는 이제 환경 파트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부서에서. 한강위협 환경청에 모든 자료는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저희 시에 없대요. 한강위협 환경청에 이게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다. 이제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경파트에서. 그리고 두 번째 교통영향 평가 이제 미공개인데 교통영향 평가는 해당 사항이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저희가
규모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건축 심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업의 어떠한 정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치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심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가 비공개 사항이고 그것은 저쪽에 동의라든가 나중에 향후적으로 받았을 때는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준공 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다가 확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법인이 개인정보 대상이냐 아니냐는 법인도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정체이기 때문에 같은 개인정보에 어떤 정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래요? 개인정보.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그 언제부터라는 건 한데 개인정보는요, 법인은요, 개인정보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제 그게 개인정보도 인적사항에 대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법인도 아니,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이. 실내로다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 광명춘목원에서 지난 수해 때 나무가 하나 수목장이 넘어갔을 거예요. 수목장이 넘어가고서 그 사람이 그 해당자가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갖다가 모든 사학계획서를 보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 법인 허가 냈을 때. 근데 저희는 그거 갖다가 제3자의 권을 갖다 정보를 주려고 그러면 그쪽 사람한테 의견을 묻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근데 다시 이분이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건 정보공개 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정보공개를 갖다가 이름 지우고 저걸 해라. 정보를 해라. 공개해라.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광문춘목원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지금 소송이 걸려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그래서 내용은 그래도 한번 또 이제 또 혹시 저희 정보공개에서 제가 더 한번 답변 드리면은 일단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저도 이제 또 행정을 또 많이 다뤄봤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뭐 경영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법인도 개인정보 해야 된다고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더 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까처럼 일부분은 또 감사 진행 중이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은 다 투명하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는 또 소신껏 이제 이 자리를 저희가 또 마련했고 또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이 정도 이제 좀 하시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좀 쫓겨왔는데 또 현장을 좀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름 그때 제가 말씀해서 뭔가 좀 구설만 하지 말고 좀 텍스트로도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선임들 한번 자료를 작성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현재 그래도 우리 이장님하고 김대천 위원장님이 좀 한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좀 우리가 또 건조하게 내부 좀 검토도 또 받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하셨고요. 근데 미비하지만 그죠? 먼저부터 먼저부터 했죠. 그래서 오늘 또 답변인 건지 저는 좀 변명인 건지 저는 좀 맡길 좀 잘 안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동기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다른 게 아니고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를요. 주민들도 관심을 안 갖고 보안 시설이 뭔지 몰랐대잖아요. 그것도 주민들 잘못이에요. 아이고 납골당인지 보안 시설이 뭘 뜻하는지도 몰랐대요. 네. 그럼 그걸 갖다가 그럼 그 많은 문의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같이 저는 그런 거 가서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갖다 무슨 뭐가 규정이 어때서 그건 별명이시지 어떤 확실하게 어떤 납득할 만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바쁘시다니까 저도 여기까지 좀 하겠지만은 좀 그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마면 1, 2는 직인 없어요?
있어요. 네, 먼저 이장에서 넘겨줬는데 전 그것도 제 입장에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서 또 회의할 때 가서 뭐 했다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사인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안 나왔으면 적어도 그 좀 인근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그 주위 인근에 있는 그 저 주민이든 뭐 공장이든 그런 사람한테 사인을 가서 좀 받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저 뭐 그 전체 주민에 대해 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좀 받아가라고 싶으면 거기다가 이장이 나중에 사인하고 날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 근데 적어도 여기 뭐 하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다니 이거는 뭐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문제 삼는 거에서 마무리하시고 부시장 좀 나가시고. 아니 부시장님 바쁘신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직인이라는 걸 이건 기회예요. 지금 직인 찍어도 돈에가 도매금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지난번에는 돈을 팔아먹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차원에서 진짜 뭐 포천시 관내에 있는 각뭐 해서 몇 달이라 해서 직인 못 쓰게 한번 이런한테 한번 지시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곳또 있다고요. 처음 들었어요. 이건 나쁜 습관이네 이건. 고맙습니다. 일단 대선 이 정도 오늘 간담회 이 정도 마치는 걸로. 제가 여기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모자가 모자를 고생하셨어요. 계속 일하시고 뭐